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9개 중앙부처 중 내년 총선 출마 유력 장관을 위주로 1차 개각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구자훈 차장님, 네. 뭐 어디를 좀 대상으로 개각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것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만나서 뭐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출마의 뜻을 밝힌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후임자는 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박민식 그 보훈부 장관입니다. 이 박 장관의 경우에도 자신이 이 과거에 했던 이 부산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임 인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장관들 중에 이제 1년 반 넘게 지금 장관직을 수행한 장관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들 장관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소임을 마쳤다라고 판단하는 이 그 부처의 장관의 경우에는 총선과 상관없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내일 중으로 이제 밝혀진다고 하니까요. 아마 총선과 또는 장관의 어떤 소임과 관련된 이 그 중폭 이 개각이 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후임으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이른바 지금 정치인 출신의 스타 장관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초기의 개각 때에는 새롭게 정부를 인수했기 때문에 힘 있는 장관이 부처를 좀 장악을 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1년 반 이상 윤석열 정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야구에 비유하자면 이제 중간 개투 요원이 필요한 겁니다. 크게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금 시작한 일을 잘 진행을 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후임 장관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정치인 장관 또는 스타성이 있는 어떤 장관을 발탁하기보다는 아마 공직 경험이 있고 원만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고요. 반대로 내각에 있으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뭐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이른바 스타성이 있는 장 차관의 경우에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유력한 인사들을 내보내주기 위해서 이번 개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개각 인사들은 잠시 뒤에 우리 다 같이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소식 한번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 조직이 개편이 됐죠. 그리고 수석들이 일괄 교체됐습니다. 갑자기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서영재 부대변인님, 네. 지금 현재 뭐 엑스포 투표 결과가 좀 상황을 더 앞당길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좀 경질성 조직 개편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네.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쪼개는 거잖아요. 원래 권한은 쪼갠다는 건 대놓고 경질은 못하고 당신 이번에 좀 책임이 있어. 네, 당신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정책실장 하나 만들어서 뭔가 좀 운영을 쌍두마차를 해야겠어. 이제 그런 의중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개각 부분도 제가 좀 덧붙이면 이 뭐 1차 개각에서 새로운 스타 장관들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이번 총선에서의 모든 걸 걸지 않으면요. 이 국정 운영이 앞으로 가느냐 멈추느냐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운을 걸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2기 내각에 있어서 뭐 누구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총선에서 이겨야만 윤석열 정부가 조기 레임덕이 오지 않는다. 이거는 조선일보에서도 그 사설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운을 거는 한판 승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뭐 지금 뭐 박민식 장관까지 포함해서 스타장관들을 다 그다음에 비서관들 다 지금 총선에 그쪽에 다 선수로 내보내면서요.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거는 그런 게 먼저기 때문에 개각 부분들은 네. 후임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아까 두 개 찢어 놓은 거는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좀 문책성 어떤 조직 개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스타 장관들은 일단 총선에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건데 눈에 띄는 부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장관, 당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만일에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원 장관 저희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원 장관이 당초 계양을이나 고양갑 같은 수도권 출마가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주도는 이제 이미 전국 스타이기 때문에 안 갈 거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 자객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자객을 보낼 만한 분은 이재명 대표, 정청래, 마포을 이 정도입니다. 네. 심상정 의원에게 인기가 없어요. 정의당이 어렵잖아요. 뭐 그 자객을 보냅니까? 어차피 저는 어렵다 보거든요. 고향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안민석도 자객 보낸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당내도 어렵습니다. 이미 저는 확실하게 계양을로 간다 봐요. 네. 계양을로. 이거는 본인이 사석에서도 여러 번 했고 공적으로도 모든 험지 어디든지 간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가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가면 아주 박빙의 좋은 승부가 된다고 보는데 성패를 떠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아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미리 도망가지 않는 한 원희룡 만만치 않으니까 그 선거구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 발목 지원 유세나 이게 어렵다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바로 매기 효과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까지 대표까지 낸 험지를 넘어 사지로 간다. 네. 이런 희생, 이러면 이게 다른 김기현 대표나 권성동, 장재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래 봅니다. 네. 네, 지금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말씀하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현재 원희룡 장관이 만약 개항을에 나와서 맞대결이 성사가 된다면 어떻게 좀 위협적인 후보가 될까요? 좀 어떻게 보이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개항을에 원희룡 장관이 오겠다라고 한다면 말릴 의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지도 아직 지금 제대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일단 섣부르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게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는 나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일단 벌써 지금 오늘 오후에도 이 뉴에라에서 이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원희룡 장관이 지금 현직 장관임에도 내년에 출마를 할 것이고 그때 출마를 할 때 혹시 정말 개항을 해가서 이재명 대표와 승부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상으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원희룡 장관도 크게 부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정해지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될 것이지 지금부터 크게 신경 쓰거나 해서 전략을 정하거나 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 개항을 해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또는 검찰의 어떤 수사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가 절실하거든요. 네. 그런데 개항을 해서 만약 나갔다가 원희룡이라는 자객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치러지고 만약에 낙선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즉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차가 전혀 나지 않는 반드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개항을 해서 출마해서 지역구에 발이 묶이기보다는 오히려 전국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겠다. 총선에 기여하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서 안정권의 후보, 입후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먼저 자객을 선언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됐고 이재명 대표에게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의견도 궁금한데 이 비례대표 출신의 의원이 차기 대선에 도전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정치 문법에 맞지 않아요. 네. 셀프 공천하지 않습니다. 역대 당대표가 본인을 비례대표 1번이나 3번에 놓은 적이 없어요.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원희룡 장관이 오든 한동훈 장관이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지금 몸값 올리려고 지금 막 지역구를 찍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 둘 사이에서 본인이 잊혀지니까 나도 미래 권력이야 하면서 그때 말했던 게 인천계양에 내가 나가겠다 하면서 지금 껴든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도 지금 종로 갑자기 생뚱맞게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 권력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나도 좀 끼워줘 하면서 지금 뛰어오르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인천 계양이나 이런 데 와서 본인이 총선 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본인들 보기에 뭐 지금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겨주고 하니까 뭐 쉽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만 무성할 뿐이고요. 원희룡 장관은 고향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한편 이번 기각 대상에서 일단 법무부는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총선 관련 언급에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방탄용 출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분명합니까? 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장관 정치에 관한 언급은 좀 아끼고 있지만 그런 행보를 정말 다양하게 하면서 정치에 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정치 대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순직장병 유족에 대한 손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얼마 전에 이제 그 제주도 4.3도 이게 억울한 사람들 재심 이걸 이게 지원하고 있죠.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은 이중 배상이 금지돼 있는데 네. 이걸 개정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저는 이런 게 아주 잘하는 행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왜 그럼 이게 원 오브 댐으로 이번에 같이 개각이 안 되고 나중에 되느냐? 네. 그 이유는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본 이야기예요. 취재로 뭐냐면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이걸 이렇게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돼요. 영장을 재청구하든지 뭐 기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쌍방울 수원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결자이지. 첫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이분이 쌍특검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김건희 특검 또는 이게 50억 이걸 이게 어떻게 막아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특검이니까 이게 12월 말에 했어요. 이 부분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아마 이준석 신당 그때 상당히 놀 거예요. 근데 한동훈 바람은 앞에는 이게 이준석 촛불입니다. 한동훈의 태풍이 앞에 촛불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바람 이걸 이렇게 한동훈으로 제압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늦게 혼자서 나중에 최후까지 있다가 개각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